도시락을 먹고 온 영수가 영식, 광수, 경수가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영수가 광수를 떠봅니다. 옥순과 잘 되고 있는 거냐? 앞으로 옥순 선택하겠네요. 그러니 광수의 확신에 찬 답을 듣게 됐고요. 이제 또 영식을 떠봅니다. 영숙이랑 무슨 대화를 했냐 했더니 영숙을 만나면 그 짐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느낌? 영식이 답을 하죠. 고민할 거 없이 영숙에게로 가겠다라고 확답까지 합니다. 영수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광수는 옥순을, 영식은 영숙으로 마음을 완전히 굳혔구나. 이들 커플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구나. 왜 나는 이걸 모르고 있었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이대로 둘 다 쫑인가? 아니, 광수는 옥순밖에 없고 옥순도 광수가 1순위고 그럼 이쪽은 분명히 끝. 영식은 순자도 걸치고 있고 영숙은 오늘도 영식을 골랐지만 원래 내가 1순위였지 않았나? 영숙은 아직 끝은 아닐 거야. 그래, 남은 건 영숙뿐이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네, 오늘은 32기 논란의 인물이죠. 처음에는 빌런인가 싶었는데 또 아닌 것 같고 또 매력이 좀 있나 싶었는데 영 모자라 보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한 방이 기대되는 캐릭터 영수. 네, 영수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수를 호감으로 보고 계세요. 저도 영수가 참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는데요.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서 재수 없다가도 또 막상 보면 허당기가 넘치잖아요. 생각보다 당하기만 하는 캐릭터고요. 말을 너무 못해서 답답하다가도 또 아주 가끔은 핵심을 찌르기도 하고요. 본인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헛발질, 공상의 나래였던 게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못난 사람은 아니죠. 사회에서 확실히 먹혔던 무기가 있는 사람. 오늘은 이 영수라는 사람, 최대한 영수의 입장에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빙의 리뷰. 제가 영수로 빙의해서 영수의 시점에서 영수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왜 이를 자꾸 꼬아만 가는지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하이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영수는 사회에서 제법 인기 있었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이 전문직, 전교 1등,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었다고 했고요. 이상형으로는 28옥순, 22옥순, 26현숙 뽑았죠. 네, 대표적인 나는 솔로 미녀들인데요. 출연 신청서에는 저와 동일한 학력, 재력, 가치관, 직업, 외모에 나이 어린 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수준, 자기가 한참 높은 수준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재수 없는 포인트였지만 어쨌든 본인은 본인이 매우 잘났고 당연히 최고의 여자를 만날 자격이 되고 실제로도 그런 여자들과 만나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영수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은 공부도 잘했고 직업도 좋고 키도 크고 자산도 있고 결혼도 해봤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검증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정사도 이용해 봤고요. 레벨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보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일한 작은 걱정거리가 있다면 나이 정도 되겠죠. 1981년생이라는 나이는 분명히 최고령자의 확률이 높았고 여자 출연자들보다는 한참 많을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도 동안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남자가 경쟁력이 있으면 나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연하라면 오히려 문제지 남자가 10살 가까이 연상인 것도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감이 만땅이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에게도 밀릴 사람은 아니다. 내가 여자를 고르면 분명히 누구와도 어느 정도는 통한다. 나에게 호감이 없을 여자는 딱히 없다. 네, 영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영수의 등장 이후에 뒤를 이어서 남자 출연자들이 줄줄이 들어왔을 때도 영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역시 내가 에이스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자신감 만땅 영수가 솔로나라에 와서 처음 만난 여자가 영숙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들어주는 파트너였죠. 분위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영숙의 리액션에는 가식과 연기가 좀 섞여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때는 몰랐죠. 어쨌든 영숙의 미소, 킬 포인트잖아요. 남자가 정신 놓고 반하기 딱 좋은 미소죠. 영수 입장에서는 첫 만남부터 느낌이 팍 왔을 겁니다. 오, 이 사람 나한테 반응이 좋다. 내가 말하면 저렇게 활짝 웃어주네. 그래서 영숙을 첫인상 선택으로 고르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영숙을 고른 이유로 미소를 뽑았죠.
첫인상 선택으로 가졌던 짧은 칵테일 파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영숙에게 호감을 흘리는 발언을 좀 했고요. 은근슬쩍 이후 데이트 선택에서 신경 쓰일 만한 발언도 좀 했고요. 영숙도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출발이 아주 좋은 거죠. 첫 만남의 텐션도 좋았고, 짧은 대화도 나쁘지 않았고, 영숙은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외모적 취향에도 맞았고요. 뒤이은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는 순자가 영수를 골랐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티키타카가 사실 되게 좋았는데요. 순자는 나중에 인터뷰에서는 외모를 보고 골랐지만 이성적인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영수와 선을 그었어요. 영수의 인터뷰는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순자도 대충 영수의 레이더에는 처음에는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가 약간 도시적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순자는 사실 겉모습만 보면 정말 완전 차도녀잖아요. 네, 사투리가 강해서 영수에게 조금 감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이전에 지역을 몰랐을 때도 영수에게는 순자는 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 네, 1일차 저녁 바베큐 시간을 준비하면서는 영수와 정숙이 부엌에서 이야기를 좀 했죠. 영수 느낌에는 약간 신혼부부 역할극 같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대단한 일은 없었는데요. 그 시간이 꽤 좋았나 봐요. 사실 그때 순자도 영숙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유독 정숙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숙이 싱크대 앞을 지키고 서서 바베큐 재료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좀 인상 깊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영수의 마음속에 정숙이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바베큐 시간이 되자 영수는 좌영숙, 우정숙으로 포지셔닝 하면서 자연스럽게 좌석 배치를 주도했고요. 저녁 내내, 술자리 내내 정숙의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꽤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호감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1일차 첫인상으로 영숙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왔지만 영숙으로 한정 지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인기남인 자신은 능동적으로 여자를 선택하는 입장이어야 하잖아요. 정숙도 예쁘거든요. 말도 세련되게 잘하고요. 아, 그러면 영숙은 한번 대화해 봤고 이제 정숙을 좀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영수의 첫날은 정말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일차 아침, 1일차 밤의 계획대로 정숙을 찾아가서 불러내죠. 영수는 질문을 미리 적어가는 성의를 보이면서 정숙에게 플러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영수가 정숙에게는 별로 감점을 안 당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정숙은 원래는 영수에 대한 호감이 전혀 없었는데 영수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에 살짝 마음이 변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영수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조건, 자녀 출산과 종교 문제 중 종교 문제에 대해서 정숙에게 물었는데요. 정숙은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안 다닌다고 했죠. 영수는 흡족했습니다. 영수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기독교를 싫어하죠. 기독교인들이 보통은 뭐 전도회도 열심히고 교회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다니기는 하잖아요. 아마도 매주 고정된 스케줄이 있고 거기서 유연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좀 싫었나 봅니다. 저는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입장의 영호와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영호는 믿음을 강요하지만 않으면 교회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영수는 아무래도 와이프조차 교회를 안 나갔으면 하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일단 정숙은 현재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영수에게 합격이죠. 네, 이때만 해도 영수의 1순위는 정숙, 2순위는 영숙, 3순위가 아마 순자, 그리고 아직 다른 여자들은 순위가 없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아직 못 해봤으니까요. 네, 아마 첫날 밤 술자리에서 영철과 강제로 한묶음이 되어버린 영자를 빼고는 모든 여자 출연자가 다 영수의 가능성 위에 있었을 겁니다. 다 한 명씩 알아가 볼 상대들이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을 결혼정보회사에서 마치 7명의 여자를 소개받은 상황과 똑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자기소개 시간이 왔고요. 본인의 자기소개, 네, 아주 흡족했을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멋진 말도 했고요. 내 장점도 잘 소개했고, 나 정도 스펙이면 단연 탑이지. 다른 남자 출연자들의 소개를 다 듣고도 치과 의사인 광수의 스펙이 좀 눈에 띄긴 했지만 키와 외모에서의 압도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자 7명 중 에이스는 나 자신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네, 이제 여자 출연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이죠.
첫 번째 순서 영숙. 영숙의 130kg 이야기에 감동받았고요. 남편에 대한 헌신, 자화자찬에 네, 감동받았고요. 신문지만 덮고 자도 된다는 말에 감동받았고요. 네, 이때 영철도 감동받은 거 아시죠? 네, 이때만 해도 뭐 1순위 순위가 다시 영숙으로 넘어갔다 싶었어요. 지금까진 다 좋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영숙이 "종교는 기독교고요." 라고 합니다. 영수가 여기서 눈을 질끈 감습니다. 강요는 안 한다고 덧붙이긴 했는데 뭐 강요를 하면 물론 최악이죠. 영수가 바랬던 건 자기에게 강요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여자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길 바랬던 거죠. 여기서 영수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워낙 영숙에 대한 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기독교 문제 하나 때문에 탈락 뭐 이럴 수는 없고요. 영숙이 "나는 기독교인이 좋다.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뭐 그랬으면 물론 탈락이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영숙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본인과 딱 맞죠. 그래서 애매해진 겁니다. 아 이제 고작 첫 번째 여자야. 그렇지 오늘 아침 내 1순위 순위는 정숙이잖아. 이제 정숙의 자기소개 차례인데요. 나이가 좀 있었군. 아들이 있었군. 살짝살짝 아쉬운 점들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크게 나쁜 것은 없었습니다. 지점장이라니까 능력도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자녀를 낳고 싶은 영수에게는 역시 나이가 좀 걸리죠. 그래도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고, 정숙은 자녀를 낳으면 아플 것 같아서 자녀를 낳기 힘들다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데요. 오케이. 정숙 탈락. 자녀를 새로 갖는 게 영수에게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침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얘기할 때 정숙에게 미리 자녀 문제 언지를 좀 줬으면 정숙도 생각해보고 좀 더 순화해서 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정숙의 답이 100% 거절은 아니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영수에게는 100%처럼 다가왔을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허무하게도 영수의 1순위가 정숙이었는데 사라지고 맙니다. 자, 다음은 순자. 순자도 영수를 첫인상으로 선택해줬고, 펀치란 키와 외모 괜찮았는데, 사투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순자는 자기소개 시작부터 경북 상주 토박이 출신이다라고 했어요. 도시 여자를 좋아하는 영수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죠. 아들에 대한 얘기 끝에 울고 있는 순자에게 타이밍도 매우 안 좋게 자녀 계획 질문을 합니다. 이때 눈치 없다고 욕을 좀 많이 먹었죠. 뭐 본인도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것을 뭐 바로 알아차렸을 정도로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영수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딱히 순자가 뭐 지역과 직업으로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정숙보다 일단 3살이나 어렸잖아요. 자녀 계획 꼭 확인해야 되죠. 그러나 순자는 정숙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게 자녀는 더 이상 낳기 힘들다고 합니다. 영수의 허탈한 표정이 잡히는데요. 네, 이거야말로 정말 단호한 100% 거절이었죠. 영수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첫 번째 여자 영숙은 기독교, 두 번째 여자 정숙은 자녀 계획 없음, 세 번째 순자도 자녀 계획 없음. 아니야,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어. 자, 다음은 영철의 여자 영자. 영자가 제법 어렸지만 이미 7살 딸이 있다고 하자 영자의 자기소개는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옥순, 현숙, 정희가 남았는데요. 사실 이 세 명의 여자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거든요. 이쯤에서 영수도 이거 위긴데 싶었을 겁니다. 자, 옥순의 차례. 86년생. 나이를 듣고는 또 기대감이 하락하죠.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필라테스 자이로토닉 스튜디오에도 별 감흥 없이 듣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고요. 라는 옥순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영수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희죽희죽 웃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이 기쁨과 회한을 반복해가면서 막 감정 널뛰기를 해요. 옥순에게 관심 있던 광수가 자녀 계획 질문을 합니다. 옥순은 빨리 낳고 싶다라고 하죠. 영수에게 100점짜리 답변이고 입꼬리가 실룩실룩하죠. 생각도 못했던 옥순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오케이, 이제 1순위는 옥순. 그나저나 종교 얘기는 계속 안 나오는데요. 자기소개 때 얘기 안 하면 다들 종교가 딱히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뭐 하긴 독실한 크리스찬은 자기소개 때 꼭 종교 얘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관련된 발언과 질문이 그냥 편집됐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제 2명 남았죠. 현숙의 차례인데 현숙도 아들이 있었고 영수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옥순이라는 딱 맞는 여자를 이미 찾았거든요. 다음 차례는 정희. 정희 역시 아들이 있고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헤어지지 않는 가족을 아들에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에 갑자기 영수가 발끈하는데요. 확실히 영수의 생각을 알긴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있는 여자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자녀와 자신이 불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정희는 새로운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영수는 시큰둥합니다. 그냥 자녀가 없는 여자와 만나서 새로 둘만의 자녀를 낳고 그러고 살고 싶은 거죠. 영수가 발끈한 건 아마 제작진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외모만 보고는 기대감이 충만했었는데 7명 중 자녀가 없는 건 딱 2명뿐. 영숙과 옥순. 그나마 그중에 한 명은 또 기독교. 그래서 처음엔 다들 괜찮아서 누굴 골라야 하나 고민될 정도로 기대감이 컸는데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니까 고를 사람이 줄어버린 거죠. 자, 영수에게 빙의해서 이 과정을 살펴봤는데 영수의 심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영숙에서 정숙으로 바뀌고 정숙에서 다시 옥순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이렇게 2일차 데이트 남자들의 선택에서 영수는 옥순을 선택해서 4대1 데이트가 되고 맙니다. 영수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워낙 다른 사람들 신경을 안 쓰고 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해준 7명의 후보 중에 누굴 먼저 만나볼까? 뭐 이 생각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됐던 4대1 데이트. 어떻게 느끼셨나요? 영수가 잘 해냈나요?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뭐 그저 상철의 도발, 광수의 그 방어 정도만 눈에 띌 뿐이었고요. 영수는 1대1 대화 시간 때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옥순 앞에서 영숙, 정숙 마음에 들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뭐 갈 곳을 잃었었는데 네가 나를 구해줬어. 뭐 이런 감동의 반전 스토리를 상상하고 얘기했나 봐요. 네, 이게 상대에 대한 엄청난 칭찬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옥수는 별로 감동이 없었고요. 16살 반려견 뭐 마음의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영수의 말에 오히려 호감만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영수는 전혀 모르고 있죠. 갈 곳을 잃은 자신을 옥순이 구해줬다라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줬으니 나도 호감을 잘 전달했고 옥순도 이제 나를 눈여겨보겠구나 싶은 거죠. 네, 그렇게 나름 매우 생산적인 옥순과의 4대1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영수는 이제 영숙이 신경 쓰이긴 합니다. 영숙이 나를 기다렸을 텐데 내가 첫날 영숙을 고를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고 영숙도 화답도 했었는데 아, 내가 영숙을 선택하지 않아서 영숙은 얼마나 속상해했을까. 좀 미안한 거죠. 일부분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영숙은 2일차 1순위로 영식이 아니라 영수를 골랐죠. 영식이 신경은 쓰이면서도 일단은 영수와 데이트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뭐 사실 인터뷰에서 장황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긴 했는데 뭐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아무튼 먼저 영수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철석같이 믿었던 영수가 배신을 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영숙은 사실상 모든 남자들에게 외면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영철만이 자신을 선택해 줬고요. 영숙은 그래서 그날로 완전히 흑화해 버렸잖아요. 영식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에게 날이 서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영수는 데이트에서 돌아와서 영숙을 붙잡고 아무도 선택 안 하면 뭐 나라도 나가려고 했다느니 뭐 제작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고르라고 했다느니 뭐 해야 할 말이 아닌 뭐 더 화를 돋구는 말만 하고 있었죠. 본인 딴에는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영숙이 좀 안심하겠다 싶은 위로 겸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웬걸요. 영숙을 더 화나게 하고 결국 2일차 밤의 대화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단절되고 말았죠. 네, 3일차 아침 술에서 깬 영수가 영숙을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걱정거리부터 해결해야죠. 교회 문제를 대뜸 꺼냅니다. 그렇게 매주 교회를 갈 거면 일요일에 뭐 타지에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하죠. 얼마나 독실한지를 알아보려고 떠보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이 온라인 예배 얘기를 하면서 뭐 약간 그렇게 신실하지는 않다는 식으로 좀 얼버무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면
영숙의 신앙심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소위 날라리 신자들은 교회에 잘 다니다가도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진다. 뭐 그런 것에 죄책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영숙은 확실히 그런 죄책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요. 영수는 그 정도의 답변이면 일단 수용 가능 레벨이긴 했나 봅니다. 원래는 온라인 예배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왔어야 영수가 합격을 줬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예배라는 말에서부터 조건부 합격으로 낮아진 거죠. 뭐 일단은 수용,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수는 아마 옥순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을 텐데요. 옥순과 어제 좋은 시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옥순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3일차 오전 오후 되겠습니다. 옥수는 상철에게 붙잡혀서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광수조차도 옥순과 대화 시간은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당연히 영수에게 옥순과 얘기할 기회는 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영수가 누구랑 대화했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뭐 이거는 통편집 됐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보신 분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실 건데요. 영수는 이때 정숙과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영호와 정의가 산책할 때 영수, 정숙이 뒤로 지나가는 장면이 살짝 보이는데요. 정작 영수, 정숙의 산책은 통편집돼서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대화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수는 일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4일차에 정숙이 영수가 자신의 이순이다라고 하면서 일 얘기할 때 멋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정숙에게 다시 한번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정숙은 아마 또 힘들다고 했을 거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정숙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수에게 자녀 출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아기 낳을 계획이 전혀 없다면 영수와는 절대 불가능한 관계 아닌가요? 왜 아직도 영수가 이순일까요? 혹시 힘들겠지만 낳을 수도 있긴 있다로 입장이 바뀌었나요? 이 부분은 아마 8화에 좀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수와 정숙의 산책 대화는 영수의 마음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는 못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제 3일차 오후 데이트 선택 전에 영수는 마음이 살짝 영숙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침 대화가 매우 순조로웠고요. 호감이 올라간다는 고백 멘트도 있었죠. 하지만 영숙이 그날은 영식을 알아보겠다고 선언했었기 때문에 영수도 1순위로는 옥순을 골랐죠. 하지만 데이트는 남녀 누구의 선택도 아닌 랜덤 데이트. 영수는 영자와 데이트를 갑니다. 영철의 여자, 그리고 영수가 탐욕스럽, 네, 죄송합니다.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여자. 저는 정말 사람을 앞에 두고 너 탐욕스럽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데요. 네, 어쨌든 영수의 마음에 영자는 전혀 없습니다. 술을 같이 마셔주는 여자라서 뭐 친구 같은, 뭐 동생 같은 그런 포지션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모처럼 술 마셔주는 여자와 데이트를 나왔으니 술 한 잔이 빠질 수가 없고 맛있게 술을 잘 먹고 왔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을 위해서 커피까지 사가지고 영자를 데려다 주러 왔는데 영숙이 그때 영수를 보고 부르잖아요. 영수가 이때 영숙을 못 본 채 한 건지 뭐 못 들은 척 한 건지 아무튼 영숙이 부르는데 나중에 대화하자고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술 마셨다는 걸 들킬까 봐? 아니면 본인이 너무 술에 취해서 너무 업돼 있어서? 아니면 뭐 자막에 나온 것처럼 화장실이 급해서? 아닙니다. 저는 사실 딱 느낌이 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짐작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 생각으로는 바로 담타였습니다. 정황상 두세 시간 데이트 내내 담배를 못 태운 것 같고요. 술 좀 마시면 담배 생각이 더 간절히 나거든요. 뭐 이때도 이미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고 영자를 건물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와, 이제 자유시간이다. 담배 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두 시간 전부터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영숙이 나를 부른다고? 아이고, 그럼 또 언제까지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 이런 건 아직 못하겠고 아직은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뭐 5분만 있다 올게요. 10분만 있다 올게요. 이런 말할 정신도 없습니다. 이미 인내심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후다닥 영숙을 내팽개치고 내려가서 후다닥 커피 내려놓고 담배를 피러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때만 해도 아마 영수는 여자들에게는 흡연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구석에 몰래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영숙이 또 그걸 찾아와서 굳이 영수를 찾아와서 술 먹은 거 확인하고 분위기가 또 싸하게 되죠. 영숙이 술 마셨냐는 것을 확인하는 걸 보니까 술 마셨으면 얘기 안 하려고 하나 보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팍 들죠. 그래서 영수는 영숙한테 그럼 내일 아침을 함께 먹자라고 하는데요. 뭐 영수로서는 당연했어요. 어차피 오늘 밤은 술을 마셨으니까 글렀고 당연히 내일 아침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저녁에는 기회 되면 나는 그럼 옥순과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당연하죠. 영숙이 저기압인 것도 봤고 뭐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공용거실로 돌아왔는데 막상 3일차 밤 공용거실 술자리에 앉고 보니까 가시방석인 겁니다. 아까 영숙이 얘기하자는 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리고 담배 필 때 찾아와서 싸늘하게 된 것도 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영숙이 저쪽에 순자랑 앉아서 계속 자기 흉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좀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요. 고민이 됐을 거예요. 술을 마셔야 되나? 일단 나는 아까 내일 아침에 보자고 했는데 영숙은 답을 안 했고요. 그럼 오늘 밤에 이따가 좀 술 깨고 만나야 되나? 네. 넷플릭스 PP의 시간 동안 그래서 영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요. 영숙이 대화 신청할 것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는데 영숙이 말도 안 거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늘은 영숙과의 대화는 나가리가 맞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에라, 아까 영숙 때문에 흡연자인 것도 들켰고, 이제는 그냥 대놓고 영철 경수와 담타를 하러 가잖아요. 담배 피고 와서는 그냥 술이나 마시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때 영숙이 끼어듭니다. 술 마시기 전에 저랑 대화할래요? 라면서 끼어드는 겁니다. 이제껏 뭐 하다가 이제서야 이미 동생들 앞에서 호기롭게 술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내일 얘기하자는 거 아니었나? 난 오늘은 그냥 옥순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에 순간 이제 갈팡질팡 시작됐고요. 아, 이걸 얘기를 오늘 해 마라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영수가 술잔을 치우고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약간은 등 떠밀려서 영숙과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다들 기억하시듯 영숙의 잡돌이가 시작되는 거고요. 약 10분 정도의 잡돌이 시간 동안 영숙이 왜 술을 마시고 왔냐? 라는 같은 취지의 말을 영수에게 12번 정도 반복하고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 리뷰에서 말씀드렸고요. 영수도 꿋꿋하게 버텼던 것도 말씀드렸죠. 내가 무심했네. 내가 잘못했네. 책임을 져야지. 미안해. 뭐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게 8번 정도 있었고요. 나름의 변명, 뭐 저녁에 한두 잔은 괜찮지 않을까 했다. 아, 꼭 저녁에 보자고는 안 하지 않았냐 식의 변명을 4번 했습니다. 영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로 말다툼을 계속 하기는 싫고요. 어떻게든 대충 그냥 넘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 아침 모닝커피 약속으로 마무리하고 영숙을 공용거실에 데려다 주고는 불이 나게 또다시 담배를 피러 갑니다. 이렇게 한번 시달리고 나면 담배 생각 간절히 나거든요. 흡연자들이 뭐 대화를 서둘러서 막 마무리하려고 한다. 뭐 그건 진심이라기보다는 담배 생각이 간절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수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인터뷰에서도 그만큼 할 정도로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IC까지 나오죠.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호감도가 떨어졌다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였다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하는 마음에 영숙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수는 확실히 영숙에게 미련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영숙과 옥순 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옥순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영숙을 버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무튼 결론은 3일차 밤 기준으로 다시 옥순의 우위, 1순위가 영숙에서 옥순으로 또 바뀐 거죠. 영숙은 나를 잡돌이하고 있지만 나는 옥순에게는 분명히 상위권일 거야. 내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접근했잖아. 왜 옥순이어야 하는지 잘 설명했으니까 옥순도 나를 고려하고 있겠지. 3일차에 옥순과 전혀 대화를 못 해봐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설마 마음이 변했겠어? 내일 아침 빨리 옥순과 얘기해보자. 기다려라, 옥순아, 내가 간다. 네, 그렇게 희망을 안고 잠에 들었을 겁니다. 네, 이제 4일차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옥순을 먼저 찾아가서 10시 40분 약속을 잡았습니다. 1순위 옥순과 먼저 얘기해보는 게 순서가 무조건 맞잖아요. 근데 어젯밤 영숙과의 대화가 찝찝한 겁니다. 11시 반쯤 대화하겠다고 했었지만 만약에 영숙이 자기가 옥순과 먼저 대화한 것을 알게 되면
또 화낼 것 같고요. 그러면 옥순, 영숙 둘 다 한꺼번에 어그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 이걸 어쩌면 좋지? 그래 일단은 영숙을 먼저 만나자.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면 되지 뭐.' 뭐 이렇게 나름 기발한 아이디어야 이렇게 자화자찬했을지는 모르는데 약간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영숙과 10시 20분 타이트하게 약속을 잡았죠. 영숙과는 딱 20분만 먼저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웃기게도 영숙과는 10시 20분, 옥순과는 10시 40분에 대화 약속을 잡았다는 사실은 모여서 함께 준비하던 여자들이 다 알게 되죠. 네, 드디어 10시 20분 영수는 영숙을 만났습니다. 바로 초유의 조건부 직진선언 되겠습니다. 영수는 직진선언 그 자체로 정말 은혜로운 선언이라고 생각했겠죠. 며칠간 이어지던 고민을 이제는 그만두고 너에게만 직진할게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멋져 보일까요? 상대가 감격할 만하죠.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단서 조항은 뭐 별거 아닌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내가 옥순의 상위 순위에 없으면이라는 그 단서 조항이 문제였잖아요. 이건 뭐 마치 내가 오늘 옥순에게 청혼할 건데 거절당하면 바로 너에게 청혼할게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영숙에게 과연 진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듣는 영숙도 참 어이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더 재미있었던 건 실제로 영수가 옥순의 1순위 혹은 2순위일 경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라면 영수는 당연히 옥순에게 직진하겠죠. 그런데 영숙 앞에서는 차마 그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에게는 반반, 옥순 반, 영숙 반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하던데요. 네,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임기응변이었고 거짓말인데 옥순이 직진 대상, 그리고 영숙은 아마 보험용 정도로 남겨두는 정도? 네, 반반이라는 대답에 영숙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급히 생각해낸 별명이 3일 차에는 내가 너를 찾아왔었는데 너는 영식과 데이트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엔 나도 옥순과 데이트 한번 해야 한다. 너 쌤쌤이다라는 그런 억지 등가의 법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윽고 이어진 옥순과의 10시 40분 대화. 사실 영수가 영숙을 먼저 만난 건 화나 있던 영숙을 달래준다는 이유뿐이었고요. 이게 본게임이죠. 옥순과의 만남이 본게임인데 2일차 데이트 때는 옥순과 데이트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일차에는 옥순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좀 뒤처진 것 같은 거죠. 아마 내가 1순위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일단 어젯밤에 그리고 흡연자라는 것까지 들켰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수습을 해야죠. 영숙에게는 뭐 비슷한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옥수는 보자마자 큰 포부를 밝힙니다. 금연 계획이에요. 네, 옥순에게 나는 이 정도로 너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영수가 높은 순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을 하죠. 아, 그러면 여기서 끝인데. 이런 경우라면 영숙에게 직진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이거 어쩌지? 영수는 덜컹 했을 겁니다. 오, 도대체 왜지? 아, 역시 대화 시간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다시 묻죠. 더 대화해보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옥순이 나름의 거절을 위해서 1위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되묻는데요. 이건 뭐 다시 말하면 너는 1위가 아니고 1위는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수는 그 1위가 아니어도 된다 라면서 자꾸만 뭐 옥순과의 관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대놓고 이대로 옥순을 포기하지 못한다. 뭐 영숙에게 그냥 못 가겠다. 뭐 이런 자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옥순이 이제 어제부로 가닥이 좀 잡혔다. 2명 중에 1명이 떨어져서 1명이 1순위가 됐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영수는 아, 대충 감이 오는데요. 라면서 이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영수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옥수는 2일차의 데이트로 영수 본인과 또 1명, 아마 광수를 이 2명을 마음에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3일차에 자신은 옥순과 대화도 못하고 옥순이 싫어하는 그 술 먹는 모습도 봤고 자신이 흡연자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광수에 대한 호감이 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나에 대한 호감이 떨어져서 광수가 1순위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수의 머릿속에는 상철은 아예 없어요. 이러니까 마냥 좋지는 않아도 영수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1순위는 아니지만 나는 옥순의 2순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옥순과는 일정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이 4일차 아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4일차 해변의 피크닉 도시락 데이트.
선택을 앞둔 시점에 영수는 영숙을 1순위로 골랐는데요. 해변에서의 액티비티는 영숙 쪽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이상한 핑계를 대긴 했지만 아침에 옥순에게 1순위가 자기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옥순을 고르는 건 모양이 좀 빠지죠. 반면 영숙의 1순위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본인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숙이 이렇게 와이프 행세까지 하면서 잡돌이를 하는데 당연히 나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자들의 선택 결과는 허망하게도 영숙은 영식에게로 갔고 옥수는 광수에게로 갔습니다. 영수가 정말 깜짝 놀라요. 이렇게 4일차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네. 4일차 밤 인터뷰에서 영수는 패배한 기분까진 아닌데 씩씩하게 먹고 좋아 가보자.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런 그림이 연출되고 있는 거지? 내가 옥순 씨한테 안 가고 첫인상 그대로 영숙을 선택했다면 달라졌을까? 라고 하는데요. 네. 영숙을 원했던 게 맞다면 제대로 된 진단입니다. 영수가 2일차에 영숙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영숙이 좀 흑화했잖아요. 영숙은 영수를 포함 모든 남자들이 자신을 선택 안 하고 오직 자신이 제일 싫어했던 영철만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영숙이 영식에게 보이는 그 나긋나긋함은 영수의 몫이 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도시락을 먹고 온 영수가 영식, 광수, 경수가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아마 남자들과 속마음을 얘기한 게 이때가 처음일 것 같고요. 방도 달라서 이쪽에 있던 남자들과는 교류가 많이 없었겠죠. 영수가 원래 그 남자들 토크를 잘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식과 광수는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경계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영수가 광수를 떠봅니다. 옥순과 잘 되고 있는 거냐. 앞으로 옥순 선택하겠네요. 그러니 광수의 확신에 찬 답을 듣게 됐고요. 이제 또 영식을 떠봅니다. 영숙이랑 무슨 대화를 했냐 했더니 영숙을 만나면 그 짐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느낌? 영식이 답을 하죠. 고민할 거 없이 영숙에게로 가겠다라고 확답까지 합니다. 영수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광수는 옥순을, 영식은 영숙으로 마음을 완전히 굳혔구나. 이들 커플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구나. 왜 나는 이걸 모르고 있었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어쩌지? 이대로 둘 다 쫑인가? 아니, 광수는 옥순밖에 없고 옥순도 광수가 1순위고 그럼 이쪽은 분명히 끝. 영식은 순자도 걸치고 있고 영석은 오늘도 영식을 골랐지만 원래 내가 1순위였지 않았나? 영숙은 아직 끝은 아닐 거야. 그래, 남은 건 영숙뿐이다. 영수는 단박에 여자 방으로 달려가서 옥순을 불러냅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확인 절차를 한번 걸치고요. 옥순에게 얘기하죠. 내가 오판했다. 옥순이는 안 될 것 같다. 옥순도 순순히 자신의 정리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옥순을 단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에 돌아와 있는데 순자 영숙과 대화를 마치고 온 영식이 순자는 잘 정리했고 영숙에게는 고백하고 선물도 주고 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영수가 깜짝 놀라서 영숙도 잘 받아들인 것 같아? 라고 물었고 영식도 확실히 그렇다고 답했고요. 아, 이렇게 되면 영숙도 끝. 아침만 해도 둘 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었는데 다른 남자들이 이미 열심히 다 대시하고 있었구나. 나는 너무 늦었네. 망했네. 영수는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수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제작진이었네요. 잠이나 자야겠다라면서 의욕을 다 상실해버렸던 영수였는데 제작진은 저녁 데이트 선택을 낮의 선택으로 되돌려버렸죠. 만약 저녁에 영수를 보고 다시 선택하라고 했으면 아마 옥순도 못 뽑고 영숙도 못 뽑고 좀 방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낮으로 선택을 돌려버리니까 희한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데이트가 영숙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흔들어 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숙 입장에서는 영수가 자신을 1순위로 골랐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고편을 보니까 영식이 영수를 본의 아니게 돕고 있는데요. 영수한테 일 얘기를 시키면 안 되죠. 일 얘기하면 나름 진지해지고 눈빛부터 변하고 좀 멋있어지잖아요. 개인 회계사무소지만 듀 딜리전스도 하고 나름 잘 나가는 회계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도 관심 있게 일 얘기를 듣던데요. 네, 1대1 대화 시간에 나에 대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뀔 의향이 없냐라고 영숙에게 직접적으로 묻기까지 하는데요. 아, 고민하던 영숙의 대답은 아마 바뀔 의향이 없다였을 것 같습니다. 네. 제작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숙의 마음을 흔들기는 했지만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영숙도 옥순도 놓쳐버린 영수는 좀 방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정숙으로 순자로 좀 더 떠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영수는 열심히 여자들에게 대화를 신청하는 것 같고요. 8화에도 영수의 부지런한 헛발질이 계속 방송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예고편에 나온 영수의 농담 혹은 플러팅,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때 대상이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는 여자인데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장난이라서 이게 술을 잘 받아주는 영자 같기도 한데요. 네,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영수에 빙의하여 1인칭 시각으로 영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이 나오는데요. 사상 최초로 팀 대항전이라고 하고요. 짝짓기 게임, 물 떠오기, 달리기 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몸싸움이 너무 심해져서 경기 중단까지 선언된다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드디어 좀 볼만한 장면이 나오나요? 스포츠에도 진심인 저희 연포방정식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영철 영자 커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아주 초반부터 이 둘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영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영수에게 아직 반전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부터 해주시고, 하이프도 꼭 부탁드립니다. 연포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